네, 한미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IRA 법안과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위장 탈당 의혹을 받고 있는 민영배 의원을 깜짝 복당시켰죠.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두 분께 이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도 미국이 이제 핵 우산을 제공한다 확장 억제 그 전략이 있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모호했었어요. 좀 안개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 보면요,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에는 예.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에는 미국이 가진 핵무기를 포함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해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워싱턴 선언 채택 후에 그 기자회견에서요, 만약에 북한이 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결정적이라는 게 한 번 손대고 대충 빠진다는 게 아니라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토식 핵 공유하고 딱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그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지 않는다. 그것만 다를 뿐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토식보다 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즉각적이라는 건 뭐죠? 바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즉각적이라는 건 바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예. 여기 한국에 전술 핵 무기를 갖다 놓느냐 안 갖다 놓느냐는 그런 점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획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우리나라 여론이 굉장히 지금 핵 개발 요구까지 있을 정도로 점증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일단은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나토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양자 간에 뭔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열었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여튼 핵 재배치 요구는 도저히 전 세계적인 전술 전략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없고 전술핵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유럽에는 물론 배치가 돼 있지만 아시아에까지 배치를 했을 경우에 전술 전략적 의미가 너무 크고 더군다나 그 물량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정례적으로, 그러니까 레귤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례적으로 확장 억제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는 한 걸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토화 하는 것은 플래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 우리에게는 양자간이면서 컨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그렇죠. 분명히 격차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100% 확장 억제 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정례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한 걸음 나간 건 분명하죠. 네. 그런데 이걸로 이제 우리의 여론, 우리의 불안한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대로 예전처럼 한국을 달래면서 갈 수는 없다는 자세 전환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큰 숙제를 남겨놓고 있고요. 나토식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나토식은 사실은 재배치거든요. 전술핵 재배치인데 그렇게까지는 갈 수는 없고요. 나토에도 그 그룹에 A, B, C급이 있는데 이제 A급은 될 수가 없죠. A급은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B급 정도의 수준을 우리한테 해줄 것인지는 앞으로 숙제로 남습니다. 예, 진전되었다는 것은 같은 의견이시고 획기적이다, 그리고 한계도 있다, 이렇게 두 분 의견 좀 들어보도록 했고요.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는데 경제적인 부분 일단
IRA 그리고 뭐 반도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제적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지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관련되는 법들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게 우리나라만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한국은 잘해줄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예.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결국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서 1년쯤 후에 여러 가지 공장이 가동이 되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상황 변동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걸로 한국을 달래는 수준에서 결국 마치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뭐 달래는 수준에서 마친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가는 날부터 뭐 넷플릭스 그 뭐 투자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미국 부통령과 같이 나사를 방문하면서 이 안보 동맹으로 시작된 한미 동맹이 이제 우주 동맹. 근데 우주 동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 우주 동맹의 의미가 지난번에 이제 도감청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찰 위성으로 이제 예를 들면 도감청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정찰 위성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 동맹이 맺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우주 개발, 우주 진출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해서 얻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네네.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동맹이다. 이런 예.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퀀텀 뭐 등등 해갖고 이제 이런 전략 물자 산업에 대한 이제 이 기술적인 협력 이 부분 있죠. 그다음에 또 원전 부분도 이제 제3국에 공동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 간에 좀 풀어야 될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들 원천 기술을 한국이 좀 갖다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약간의 그 이슈가 있어요. 그 문제가 좀 풀리면은 또 제3국의 원전 수출 같이 공동 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이제 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한미 동맹이 이제 가치 동맹, 우주 동맹, 뭐 이게 첨단 기술 동맹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게 이제 격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국빈 방문에 앞서서 미국의 기밀 문서 논란이 있었고 정상회담 전에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 NBC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도청 의혹은 이제 한미 관계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사면을 해준 꼴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요. 예. 요번에 뭐 도감청 했다는 게 정찰 위성이거든요. 이제 정찰 위성이 이렇게 이제 지구 상공을 돌면서 하는데 근데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요번에 키워드가 이제 우크라이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키워드를 놓고 이제 쫙 빨아 올리는 이런 식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한국만 빨아 올리고 뭐 북한은 빼놓고 이런 식의 그 기술적 접근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그쪽으로 빨아 올려지는데 네.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정보 동맹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요. 미국의 정찰 위상이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요번에 보면 영국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면은 그거를 영국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감청 이거는 또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뭐 엄중하게 항의할 건 항의하고 재발 방지할 건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한다고 현실에서는 뭐 바뀌는 게 특별히 없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런 정찰 자산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현실 외교에 대한 글쎄 뭐 이야기를 이 일로 해주셨습니다. 동맹을 훼손하고 동맹을 위협할 정도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현실 인정해야 되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도 돌아서서 바로 하고 또 뭐 바로 앞에서도 안 한다 그러면서 테이블 밑에서는 하고 이러는 게 우리 국제 정치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클린 핸즈 원칙이 있잖아요. 네 손은 깨끗하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에스피오나지의 그 원칙 비슷한 거니까 그건 인정하는 건 좋아요. 네. 그러나 이게 드러났잖아요. 더군다나 뭐 우리가 요청한 자료도 아니고 그리고 도감청 경위도 사실 분명히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면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뭐 온 국민이 다 찬성하는 거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서 조항 하나는 붙여두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살려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기본 자세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 야당은 물론이고요. 이 생각이 있는 국민들로서는 약간 좀 섭섭하고 서운한 측면이 있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자세를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좀 국회로 좀 돌려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이제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나온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서 위장 탈당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을 복당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 뻔뻔함의 극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뭐 꼼수로 탈당하고 꼼수로 복당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여기에 대한 뭐 어떤 가치 판단은 국민 대다수가 이미 내렸다고 보고요. 이렇게 당을 이상한 형태로 나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또 이상한 형태로 다시 복귀하는 것도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런 건데 이제 민주당이 점점 그러면 그 개딸들의 어떤 그 입맛과 그 요구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늘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반적인 국민들을 향해서 갈 것인지 열성적인 지지층을 주로 타겟팅해서 갈 것인지 하는 건데 점점 좀 그쪽으로 가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민주당에서 뭐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지만 당 안에서 뭐 이상민 의원은 오물을 뒤집어썼다는 표현까지 하고 사실 돈봉투 때문에 힘든 민주당인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있을 때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 의원이 짐을 졌으니까 내가 그 짐을 덜어내주겠다라는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보여줬던 민영배 의원의 그 뻔뻔한 거짓말로 사실은 실체를 보여준 거고 박홍근 의원은 이번에 이걸로 책임감을 다했다는 어떤 작은 것은 얻었지만 위헌 위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하지 않는 큰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민 의원이나 박 원내대표나 소탐 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복당하면 불이익 같은 거 따로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 아마 이제 공천 과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 벌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감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결정을 공심위에서 공관위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은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에도 돌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명이 됐단 말이에요. 제명이기 때문에 예.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무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법적 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소명이나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근데 갑자기 덜커덕 예. 박홍근 의원이 어제 발표를 해버렸는데요. 이것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그 행간에 깔려 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호남 민심이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의석수도 이제 2석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좀 갑작스럽게 좀 진행되고 있는 이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서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그 시선이 따갑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박홍근 원내대표인들 그 정도 감각이 없을까요? 욕 엄청 얻어먹을 거라는 거 알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했으면 예.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은 당대표가 발표를 하던가 하는 게 맞는데 왜 원내대표한테 시키죠?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거기서 이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벌써부터 그 관리에 들어간 모두다. 그 관리 모드에서 저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상황 돈봉투 의혹으로
상당히 뭐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피의자로 전환되고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이었었던, 물론 지금은 물러났지만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대응을 부탁했다가 취소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탈당했는데 민주당 의원에게 부탁하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수한 거죠. 그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거둬들였으니까 저는 뭐 일단은 왜 그랬을까에 대한 게 궁금해서.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자기가 파리에서 또 공항에서 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의 논리적 귀결성을 보면 김의겸 의원에게, 더군다나 직전 대변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고요. 받아들인 김 의원도 제가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모르겠어요. 지금 군산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군산에 출마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언론에 얼굴 한번, 이름 한번 더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봤을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다 매우 적절하지 못한 제안을 했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저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도 위장 탈당인 게 드러난 거예요, 이걸로. 왜? 그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 아니, 내가 탈당했는데 당 사람도 아닌데 무슨 만남이냐? 이런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한테 그걸 부탁해갖고 내 대변력. 예. 그러면 자기가 몸만 떠났지 거기하고 다 짬짬해갖고 다 일을 처리해 가겠다 하는 거를 다 확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영길의 탈당도 위장 탈당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는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약간 좀 무산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기자회견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요, 송영길 대표 그 얘기 듣고요, 참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요. 그 돈봉투 사건에도 본인 모른다면서요. 예.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귀국했으니까 그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한테 차근차근 하나 둘씩 사실관계 파악하고 점검해 보겠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나가겠다면 검찰에 나가서 뭐를 진술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진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모른다. 난 거기 돈봉투 사건과 무관하다.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쇼라는 게 뭐냐면 마치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 가면 아무 얘기도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누구를 위한 적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 나 나중에 구속영장 칠 때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도주의 우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자진 귀국했고 검찰에 자진 출석할 이런 의사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그 청구 사유 하나를 좀 없애기 위한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기자회견은 파리에서도 하고 공항에서도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근데 그 돈봉투 사건은 모른다면서요. 자기 네네. 관계.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내겠다는 건데요. 뭐 지금 송영길 대표의 쭉 일관된 흐름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 뭐 파리에서부터 공항까지 하는 걸 보면은요. 근데 기자회견은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탈당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사법 처리,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로 이제 승부를 보는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사과가 아니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입을 열면은 사죄를 해야 되고, 대표를 포함해서 입을 열면 사죄를 하고 아니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표가 특히 아주 가볍게 박순자 의원은요, 김연아 의원은요 하는 것도 저는 마땅치 않고요. 또 여러 의원들이 정성호 의원을 포함을 해서 또 찬송가를 부르는 박지원, 김민석 뭐 이런 의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사죄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럼 일각에서는 뭐 자체 조사를 좀 해야 한다, 뭔가 좀 단호하게 지도부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자체 조사도 기초 사실 조사는 해야죠. 그래야 뭐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책 기구는 지금 필요해 보이고요. 또 개혁을 논의해야 되는 단위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은 영길이 형 돌아와 주세요. 뭐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당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이 모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좀 국민들하고 또 멀어지고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잦은 귀국을 마치 송영길 전 대표를 의인처럼 이렇게 떠받들더라고요. 뭐 그 86 운동권 그 같은 세대인 그 김민석 의원이 네. 아이고 뭐 청년까지는 아니지만 물욕도 없는 사람이고 나하고 비슷하게 집 한 채 없다 그러는데 아니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중에 그 추징금 아직까지 1억 원만 내고 6억 원 정도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나도 집이 없고 송영길도 집이 없고 청년까지는 아니지만 물욕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송영길 미화를 하면 할수록 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